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하루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책은 나에게 고맙다 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처음에 이 책의 제목을 접했을 때 저는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상태였습니다. 지금 과연 나는 행복할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런 질문을 하던 시간 속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도 따뜻해지고 또 나의 자존감도 높아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이 나에게 고맙다라는 책의 일부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에 대한 생각도 해보시고 또 삶에 대해 깊은 사색에 잠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에게 고맙다 제1장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선물하다. 하루를 마무리할 무렵 왠지 모르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은 날이 있다. 고단했던 일과를 끝내고 이제 친구를 만나 추억을 안주 삼아 한 잔 기울이고 싶은 날. 굳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아도 깊은 위로가 되는 그런 날. 맑은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 때면 누구든 불러내 즐거워지고 싶은 날이 있다. 멍하니 보낸 하루가 아쉬워 북적대는 인파 속에서 내 사람들과 한 잔 기울이고 싶은 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시간. 옛 추억을 곱씹으며 즐겁게 마시는 술자리는 늘 내 가슴을 뛰게 한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쳤던 내 심신을 위로하는 그 자리는 내 안에 아프게 박혔던 먼지들을 깨끗이 씻어버린다. 나의 유쾌한 친구들이, 나의 사랑스러운 연인이, 나의 소중한 가족이 그렇게 내 아픔을 씻어내준다. 그래, 왠지 그런 날이 늘 오늘 같았으면. 어떤 하루였든 그 하루의 끝에는 당신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 그런 날. 그렇게 당신도 하루의 끝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소녀 감성. 신기하지?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른으로 분류하지만 여전히 나는 소년이라는 수식어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 세상이 말하는 어른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어른이란 무엇을 경계로 나뉘는 걸까? 정말 어른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한 걸까? 분명 소년의 동심을
잃고 싶지 않은 이도 있을 텐데 어른으로 규정 지어놓고 보는 세상의 잣대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 건 아닐까? 나이를 먹는다는 게 꼭 계단을 올라가듯 어른이 된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잖아. 꼭 어른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다만 나 자신으로 살면 되는 걸.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도 할아버지는 참 소년 감성을 지녔네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 어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어릴 적 초롱초롱했던 눈망울을 지닌 세상이 규정한 어른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그런 소년으로 남고 싶어. 그렇잖아. 우리가 소꿉장난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는 걸. 분명 어린아이처럼 혼자 재미있게 놀 수는 있을 거야. 모래를 가지고 노는 일이 어른답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야. 시소를 타거나 미끄럼틀을 오르는 게 여전히 재미있어도 괜찮아.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더 어른스러운 거야. 그러니 우리 세상의 동심을 빼앗기지 말자. 장난감을 사는 내 모습이 대견해 보일 수도 있고 고무줄 놀이를 하며 행복해할 수도 있고 인형이나 피규어를 가지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도 있어. 얼마나 좋아. 까르르 웃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노는 일상의 낭만. 어느 순간 계절의 변화에 둔감해졌다. 그만큼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그랬다.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길 기다렸고 여름이 오면 시원한 계곡을 떠올렸으며 가을이 되면 알록달록한 설악산에 가고 싶었고 겨울이 되면 새하얀 눈이 언제 내릴까 설레어 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레 사라진 건지 팍팍한 세상살이에 젖어 계절의 낭만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내 모든 것을 살짝 내려놓고 주위를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했던 이유가 제일 클 것이다. 삶을 풍요롭게 해주던 우리의 감성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일상의 소소함에 웃고 떠들던 천진난만함은 어디로 숨은 걸까? 너무 거창한 것만을 이루려고 노력한 것은 아닐까?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길을 걷다 우연히 들려오는 음악에서
마음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던 그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고, TV 속 한 장면을 보며 좋았던 옛 추억을 기억해낼 수도 있다.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감성을 깨우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앞만 보며 걸었던 날들 속에서 쉽게 지나친 우리의 낭만을 꺼내보자. 이미 지나쳐온 과거에서 낭만을 찾기보다 사소한 일상에서 낭만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자. 계절 변화에 둔감해진 우리의 감성을 일깨우자. 분홍빛으로 짙게 핀 봄의 진달래를 보고 철썩철썩 살아있는 여름의 파도 소리를 듣고 새빨갛게 물든 단풍잎은 책갈피에 끼워두고 온 세상을 하얗게 덮은 겨울의 풍경을 그리며 지인에게 또 다른 계절이 왔다며 감성을 나누는 낭만 가득한 하루를 보내자. 빗방울이 떨어지는 날이면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바람이 불면 공허한 마음을 바람에 실어보내고, 햇빛이 내리쬐는 날이면 햇살의 온기를 가득 담아보고, 적막한 새벽이면 깊은 사색에 빠져보는 부드럽고 신선한 향기를 품은 감성 가득한 하루를 보내자. 그러다 보면 하루의 매 순간순간이 특별해질 테고, 소소한 일에도 행복의 의미를 찾아내며 계산하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일상의 낭만을 은은하게 즐기는 뜻깊은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게으름이 좋다. 할 일 없이 빈둥대기만 하다가 난 왜 이렇게 게으를까 하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내 그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야지 하며 마음을 고쳐먹는다.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이 싸움에서 이기고 지기를 반복하기만도 수천 번. 아마 이 싸움은 평생 지속되지 않을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다. 어떻게 살든 각자 나름대로의 생활 양식과 가치관이 있을 테니 그 상황에 맞게 살면 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아침형 인간이 있으면 올빼미형 인간이 있을 것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집에서는 공부가 손에 안 잡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집에서 공부가 잘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눈만 멀뚱멀뚱 뜬 채 침대에 누워있는 일이 나의 원기를 충전하는 시간일 수도 있으니
스스로를 아무것도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내몰지는 말자. 나는 다양한 곳을 여행하면서 게으름이 때로는 삶을 윤기 있게 해준다는 경험을 하곤 했다. 부지런히 이곳 저곳을 많이 보고 다니는 것도 좋지만 한 곳에서 유유자적 게으르게 다녀보자. 하나라도 더 눈에 담는다고 무엇 하나 제대로 담을 새도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는 여행보다 조금은 게으른 여행을 권하고 싶다. 한 나라를 관광하는 여행보다 그 나라에 온전히 속해 게으르게 생활하는 여행자가 되어보기를 권한다. 게으름이라는 건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좋아 보일 수도 나빠 보일 수도 있다. 그러니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바라본다면 게으르게 다니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신선한 재미로 다가오거나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가끔은 게을러지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 우리 게을러지자. 빈틈에 미학에 대하여 무엇을 해도 허점투성이인 하루.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구멍이 듬성듬성 나 있는 허술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 나는 꼼꼼하기보다 허술한 채 오늘을 살고 있다. 치열하게, 악착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지만 그게 꼭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허술한 부분은 분명 존재한다. 그 허술한 부분에서 운 좋게 인생의 금광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 허술함 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샘솟기도 하고 명곡이나 명작이 탄생하기도 한다. 그러니 누군가 허술한 채 지내더라도 손가락질하거나 우습게 보지 말자.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어딘가 하나쯤 빈틈이 있을 것이다. 안경이 반쯤 흘러내린 채 글을 읽고 있거나 빨래거리나 설거지거리를 미뤄두고 있거나 약속 시간을 잊은 채 집에서 나른하게 쉬고 있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을 수도 있다. 모두 완벽한 인생을 꿈꾸기에 바쁘지만 허술한 인생이 더 재미있지 않나? 다 갖추어 있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 빈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가령 아무 계획 없이 떠난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진한 우정을 맺거나 애써 찾아간 맛집이 문을 닫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옆집 식당에서 의외로 멋진 식사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 거기 오늘도 완벽하려고 애쓰는 당신,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치여 지쳐 있다면 이제는 그 꼼꼼함을 좀 내려두고 허술함이 선물하는 행운을 맛보는 건 어떨까? 빈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허술하게 흐르는 건 아니기에 그 허술함 속에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기에, 그런 인생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에 오늘도 나는 허술한 당신을 응원한다.